안녕하세요, 만능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뉴스에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여러모로 시끄러운 분이죠. 속칭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마라고 불리우는 강윤성씨의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주를 가질 분일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강윤성씨의 사주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강윤성씨의 사주를 보자마자 이분의 성격적인 특징을 바로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제가 형식상 한번 질문을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성씨의 사주를 보시면서 어떠한 성격적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전형적인 살인마로서 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사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일단 천간을 보았을 때 이분이 을목일간인데 월간, 연간에도 을목으로 들어와서 3을목으로 굉장히 강력한 비견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월 그리고 일지 편관의 극을 받아서, 즉 편관이 일간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극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영상이 나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견이 지나치게 왕해버리면 자기중심적을 넘어서서 독단적이고 자만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성향도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강윤성씨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교도소 독거실에 있으면서 공동 거실에서 생활을 할 때 자기중심적이어서 동료 수용자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는 전문가들과 프로파일러들은 이 같은 성격이 성범죄자들에게 자주 보이는 특징이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비견이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비견이 별로 강하지 않은 성범죄자라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이 강윤성씨 성격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성격적 특징은 어떨지 알아볼까요? 지지를 보시면 유금이 두 개가 월지, 일지의 세력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을목일간을 중심으로 유금은 무엇이죠? 편관으로 오죠. 편관은 십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강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편관을 사주에 많이 갖고 있으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권위적인 성격까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높은 위치에 가기 위한 편관의 성격 때문에 그렇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강윤성씨의 성격을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비견 과다로 비견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편관의 세력 또한 강하기 때문에 폭력성 또한 강한, 어떻게 보면 중간이 없는 극단적인 사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윤성씨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선 지금까지 잘 알아보았고, 이제는 강윤성씨의 범죄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해당 시기에 맞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윤성씨의 범죄 기록을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같은 곳에만 들어가도
연도수별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었는지 큰 사건, 작은 사건별로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언론에서 뉴스 기사로 낼 때 요약해서 적어내는 이분의 주요 범죄 사건들만 오른쪽에 적어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7살 때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때 저지른 범죄가 무려 특수절도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강윤성 씨가 17세가 되는 해인 1981년이 신유년운으로 천간과 지지에 모두 편관 운으로 들어와서 가뜩이나 사주에서 세력이 강한 편관에 힘을 또 보태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악함과 권모술수적인 성향이 평상시의 2배에 해당하는 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강윤성 씨의 17세대에 해당하는 10년 대운인 17세 대운에서는 대운 지지에 미토로 편재가 들어옵니다. 남자 입장에서 돈과 여자를 뜻하는 재성의 기운에서 정제는 정직하게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버는 월급, 꾸준한 수입 혹은 규칙적인 수입을 뜻한다면 이 편재는 주식, 도박, 그리고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 혹은 사업소득과 같은 어떻게 보면 횡재수 그리고 한탕적인 재물을 뜻한다고 제가 예전에 프로포커 플레이어 사주 분석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알고 사주를 다시 보시면 목생화, 화생토, 그리고 토생금으로 순서대로 생해주면서 대운의 편재를 목적으로 편관이 날뛰게 되는, 즉 한탕적인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수절도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17세에 첫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전과 14범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다가 강윤성 씨가 42세가 되는 해인 2006년에 강도 강간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그 뒤로 바로 체포가 되고 15년을 징역살이를 했다라고 해요. 강도와 강간을 모두 저질렀으니까 쉽게 말해서 돈과 여자를 모두 탐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십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재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윤성 씨가 강도 강간을 저지른 42세의 해는 병술면으로 술토 정제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화 상관까지 편관과 만나서 상관 합사를 하게 되면서 가뜩이나 미쳐 날뛰는 편관이라는 기름에 불을 붙여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대운에 편관이 들어와서 원래 사주의 편관 세력과 합해지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운, 포악함, 공격성이 극대화가 되는데 이때 병화상관까지 들어오면서 상관 합살로 극악무도함이 더해지고 그 극악무도함이 술토 정제, 즉 술토 재성을 목적으로 발현이 되니까 돈과 여자를 동시에 탐하면서 강도와 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2006년에 강도 강간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분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서 15년을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도중 2010년에 책을 출간해서 냈다라고 해요. 교도소 내에서 책을 쓴 거죠. 전문 작가를 대피를 해서 책을 썼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도 굉장히 골 때리는 게 책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세가 엄청나죠? 과시욕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을 써서 출간을 하는 운도 사주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강윤성 씨가 책을 써서 출간을 했을 때의 운을 살펴보면 대운에 정제운이 들어오는데 1년 세운에는 인목으로 겁재운이 들어옵니다. 겁재는 제가 프로포커플레이어 사주분석편에서 말했듯이 재물을 겁탈하다, 즉 재물을 빼앗는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닌 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대운과 세운에 모두 경금으로 정관이 들어와 있네요. 정관은 올바른 마음가짐, 바른 자세, 예의 바름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편관이 날뛰는 시기는 아니어서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을 죽인다든지 중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운지지에 진토가 정제로 들어오면서 편제처럼 한탕주의적인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꾸준하고 안정적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출간을 해서 팔게 되면 인세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이때의 강윤성 씨는 그것을 노리고 책을 출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시작을 하죠? 겁재에서 시작을 합니다. 겁재는 재물을 겁한다 라는 뜻도 되지만 거짓말의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겁재가 무엇을 생해주죠? 그렇죠. 바로 사화상관을 생해줍니다. 저처럼 사주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선 겁재와 상관이 합해지는 때에는, 또는 합해지는 사주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거짓말을 치는 사기꾼의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해보자면 지지의 사화가 상관으로 들어오죠. 이 뱀 사자를 식신 혹은 상관으로 갖고 있게 되면 말솜씨 그리고 글솜씨를 타고난다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강윤성 씨는 본인의 말로는 책의 인세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강윤성 씨가 출판사 측에 제공한 계좌번호가 아내의 것이 아닌 교도소에서 펜팔을 통해 알게 된 한 모르는 여성의 것이었다고 하죠. 거기서 나오죠. 명백히 거짓말인 거죠. 그것 또한 사주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요약을 해보면 글솜씨를 통해서 재물을 벌었으나 그렇게 번 재물마저도 거짓 재물인 거죠.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15년 뒤인 올해죠. 2021년이죠. 2021년 5월에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출소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8월이죠. 8월에 본인이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 발찌를 훼손을 하고 여성 2명을 살해를 하고 이번 달 9월에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에 해당하는 강윤성 씨의 대운 그리고 세운
그리고 개월 운을 보니까 강윤성 씨가 17세에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42세에 강도강간죄를 저질렀던 때처럼 2021년에 신금 지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편관이 미쳐 날뛰게 되죠. 또 대운과 세운의 기토 그리고 축토가 편제로 들어오면서 여성을 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8월에 병화가 들어오면서 상관 합사를 하게 되죠. 또 그래서 42세 때 강도강간죄를 저질렀던 때처럼 편관의 폭력성이 강하게 불붙어서 결국엔 주변 여자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바로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원래 강윤성 씨가 강도강간을 저질렀을 때에는 정제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여자 한 명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때는 대운과 세운의 편제가 들어오면서 편제가 둘이어서 그렇게 여성 2명을 살해했나라고 저만의 논리를 펼쳐보았는데, 이거는 억지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 재성이 2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2명을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까지는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믿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대운이나 세운에 재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윤성 씨의 사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는데요. 참 저도 이 사주 분석 컨텐츠를 하면서도 이 사주라는 게 정말 정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이 끝날 때마다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적어놓는 만능사주 카톡방 링크나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에브리사주의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